저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변호사회관에 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전공이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을 해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바라본 의정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승기 교수님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학전문대학원은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퇴출됐습니다. 아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아주 멋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과열된 대학 입시 해소용 대책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의사를 어떻게 양성하고가 목적이 아니라 대학 입학시험에서 의과대학하고 법과대학만 없애면 입시 과열이 해소가 될 거다 하는 정말 순진한 발상으로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이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개 남겨놓고 전부 퇴출된 상태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남겨놓은 상처는 아마 고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무능, 독선, 불통에 의한 최악의 정책 실패였다. 대형 의료사고를 치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오진을 했고 처방은 그야말로 돌팔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개월 동안 정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유치하게 전공의 의대생을 향해서 집단 증오를 표출을 했습니다. PA 간호사,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진료 면허 이거 다 말 안 듣는 전공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은 거였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한 또는 다른 의료 개혁에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대한 대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없었고요. 제가 본 의료 현장은 이미 대붕괴가 시작이 됐고 돌이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제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가 갑자기 의료계 포함해서 전공의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수련병원, 소위 말해서 상급 종합병원의 경영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값싼 노동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받고 일반 다른 이공계 학과로 비유하자면 대학원 과정에서 심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원 학생입니다. 수련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정식 의사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키워줘야 될 학생들인데 이게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소위 빅5라고 알려져 있는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한 해에 소화할 수 있는 신규 인턴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 병원의 2024년도 인턴 정원이 104명이었습니다. 2,000명을 늘리면 서울대학 부속병원 수준의 상급 종합병원 20개를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부학 교실에서 실험 실습실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거 다 접어두고 2031년에 이제 1,500명으로 줄었으니까 서울대학병원 수준, 부속병원 수준의 상급 종합병원 15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년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7,500명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인턴 정원은 3,2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련병원 221개가 소화할 수 있는 신규 전공의 정원이 3,20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00명 중에서 3,200명을 뺀 나머지 4,500명은 일반 의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의가 6,000명입니다. 그런데 2031년에 한꺼번에 4,500명의 일반의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변호사협회니까 이 사법부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대에서 이 증원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이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참을 수 있다. 부산대는 참고로 그 당시에 60% 증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아마 법과대학 다니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충북대학은 308%가 증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대법원 판사님들이 이 충북대 사정은 어떻게 보셨을까? 60%는 괜찮지만은 308%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실 건지,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릴 적에 의과대학에 가서 현실이 어떤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법부의 의료 과실에 대한 기계적 법 집행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법과대학에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의료 현장의 현실에 대한 자의적, 임의적, 좀 제가 더 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회장님이 계셔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너무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필수 우려가 무너지고 응급실이 비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학이 자꾸 등장을 해요. 과학은 현실이 참 참혹합니다. 2023년에는 약탈적 떼도둑이었어요. 올해는 악마적 범죄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과학적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 평생을 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의사의 수가 얼마인가를 과학에 물어보면 과학은 모르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발 과학을 아무 때나 끌어들이지 마시고 과학을 이렇게 폄하하고 폄훼하고 왜곡하지 말아주시기 당부드리고요. 37회 회의를 했으니까 그 결론이 과학적이다. 아니, 참석자도 공개를 못하고 회의록도 공개를 못하는 회의 37번 열은 게 어떻게 과학적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입니까? 과학을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발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과학적이라는 말하고 합리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안 찾아본 것 같아요. 합리적 대안을 요구해도 저 같으면 못하겠다. 봉급은 당신이 받는데 왜 내가 당신 일을 하느냐라고 반발할 것 같아요. 왜 의료계에다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합니까? 봉급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다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일을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왜 의사들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낙수 효과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낙수 효과는요, 정부가 알고 하는 얘기인지 보건복지부가 정말 원망스러운데 낙수 효과는 경제 시사 용어입니다. 경제학 용어가 아니고요. 부자 감세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사평론 용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의료정책, 의료개혁에 등장을 합니까?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2025학년도에 우리나라 의대에 들어간 학생들은 앞으로 윤석열 세대라고 알려지게 될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황당한 허언을 했던 교육부 장관의 말을 믿었던 학생들을 보고 우리 사회는 이해찬 세대라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제 자식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근근히 살고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수십 년 동안 쟤네들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수련도 제대로 못 받고 의사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병원을 갈 적에 이 의사가 윤석열 세대인지 그 이전 세대인지를 가려서 가는 게 그 소비의 지혜가 될 겁니다.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의료 공백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이 전공의한테 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가 쭈삣했습니다. 그러면 군사 독재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운동권 학생들의 책임이었습니까? 지금 21세기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총리가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합니까? 너무 연세가 드셔서 아마 자식들이 다 커서 대학 다니는 손자도 없는 모양이죠.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얘기를 폭언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게 국민적 합의라고 그래요. 올림픽 금메달 받는 것도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러면 올림픽 금메달 받기 위해서 체육대학의 정원을 4,000명, 5,000명 늘리면 금메달 받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을 이 정도의 속아 넘어가는 사람으로 대우하면은 이거 참 난처한 거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폐단, 이 폐해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악마가 된 의사한테 가서 제 목숨을 연장해야 되는 입장이 정말 끔찍합니다.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황폐화시키고 초토화시켜버린 보건복지부하고 거기에다가 들러리 서가지고 일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교육부는 사실 오래전부터 해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K의료의 미래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